네, 반갑습니다. 전나무 TV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날이 좀 많이 덥긴 덥네요. 그리고 뭐 조금 전에도 저기 뭐야 뉴스 보니까 특히 유럽하고 미국이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폭염으로 지금 뭐 죽고 뭐 산불에 막 하여튼 좀 하여튼 전 지구적으로 환경 부인화 때문에 뭐 다들 고생이 많긴 많네요. 어, 뭐 그런 걸 보면 뭐 뭐야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기후 변화로 이제 갑자기 막 지구가 멸망하는 이런 어떤 영화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기계 문명에 의한 멸망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멸망보다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환경 변화 때문에 그가 이제 뭐 무슨 영화였습니까? 그 투마로우였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좀 많았죠. 기상 변화 때문에 멸망의 문턱까지 가는 어떤 그런 영화들, 재난 영화들. 그게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 우리나라도 지금 뭡니까, 뭐, 장마 때도 뭐, 비가 좀 양분돼서 왔죠, 양분돼서. 뭐,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뭐, 그냥 뭐, 결국에는 막 그냥, 까짓 거 뭐, 다 뒤지면 되는 거죠, 뭐, 까짓 거. 그 뭐, 오늘은, 제목이 이제, 추미애가 갑자기 등장을 했죠. 이것도 충분히 좀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적폐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총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후의 한판 승부, 진금 승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5년 동안 좀 힘들다든지 뭐 그런 정도로 끝이 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특히 지금은 어, 여러분들과 저 뭐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지금 이 최후의 한판입니다. 최후의 한판.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대표님하고 저하고밖에 없어요. 그 빨갱이 김갑수 할배는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어,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래도 이제 국가가 막 이제 이전처럼 이어갈 거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막뭐 들어보면 좀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이 진짜 질처질명으로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지금.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정말 앞으로 뻗어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완벽하게 주저앉아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래. 이제 보면, 이게 저기, 박지원 사위, 뭐 2년 전인가 그 마약, 결국에는 이제 뭐 집행유예 확정이라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뉴스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언론, 언론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장관이나 뭐
그 외에 이제 임명된, 내각에 임명된 누군가의 뭐 사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건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걸레가 됐을 거예요. 걸레가. 그런데 박지원이는 그 지가 저 뭡니까 국정원장이 되기 전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2019년 5월. 근데 국정원장까지 해먹고 지금 또 막 나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빨갱이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놀랬던 게 아니 집행유예라도 하길래 아니 여기도 보면 엑스터시를 가져왔. 엑스터시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거의 지금 현재 그 마약 중에서 거의 가장 강력한 마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 그리고 갖고 들어와 가지고 마약을 투약하고 또 같은 해 8월에 또 대마도 흡입하고 아니 이때까지 그 연예인들 그 뭡니까 그 대마 흡연했다고 해가지고 다 감옥 갔다 왔잖아. 근데 이거는 대마, 그다음에 엑스타시, 그다음에 밀바닉 이 엄청난 이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래요. 집행유예. 공범에게 마약 투약을 제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아, 그럼 보세요. 대기업 임원인 사회지도청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사연. 아니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왜 들어가냐고. 그리고 추징금이 3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만약에 지금 내각에 임명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종편이고 뭐고 종이신문이고 아마 도배를 할 거예요. 도배를. 그리고 이게 도배가 돼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짧게 단신으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개돼지 버러지들이 문제죠. 더 문제죠. 이런 걸 듣고도 아무 감이 없어요. 감이. 종편이나 언론에서 떠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진짜 생각이 없는 게 맞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맞아. 진짜 개돼지도 아닌 것 같아 진짜. 여기는 소위 자기가 뭐 우파라고 생각하고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딱 나오잖아요. 아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저기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금 이 모집단을 조금 이쪽에 유리하게 모집하고 또 질문 문항도 이제 좀 불리하게 좀 만들고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성이 좀 남아 있으면 상식이 좀 남아 있으면 아무리 언론에서 저리 떠들고 지랄을 해도 40% 정도는 아직도 굳건하게 지켜져야 돼요. 40% 정도는. 그 진짜 선동에 그냥 뭐 좀 취약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진짜 버러지가 맞아요. 그냥 버러지가 좀비 버러지. 누군가가 언론이 딱 그 선동을 하면 모조리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 어제도 제가 그 증거 보여드렸잖아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는 새끼가 하는 짓거리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가 분명히 저는 그러니까 그 새끼 방송을 거의 안 들었고 몇 개만 띄엄띄엄 가끔 이전에 몇 개만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다대포 형이면 이제 모니터링 한다고 이전에 제법 많이 듣고 했었어요. 그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그 댓글이 많이 안 달리니까 그 구독자라든가 조회수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하니까 이제 자기는 저기 특정한 어떤 뭔가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답글을 달았어요. 특히 자기를 비판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답글을 달았어요. 야, 이 새끼야, 뭐, 대도 안 소리 하지 마라, 개소리쳐 씹으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절대 댓글을 지우거나 숨기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했대요. 이전에. 근데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달았던 댓글 블라인드 처리시켰다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수준. 아니, 저 같으면 이제 부끄러워서 방송 더 이상 못 한다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재명 빨다가 5년 전에 그 대선 딱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일주일인가 지나서 저 뭡니까 그 광화문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유시민이가 마이크 잡고 어차피 그 저기 저 노무현이 새끼 저기 뒤진 날도 다가오니까 원래 걔들 대목이잖아 그때가. 그때 이제 유시민한테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일단 1차적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대표님은 이제 일단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일단 접었는데 저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그 광화문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새끼가 그 이재명이 이 새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적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걔의 정확한 본질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일말의 그 희망을 품고 있었죠. 뭐냐면 비굴하기만 하지 말고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그런 생각이었죠. 저도 그렇고 다대표님도 그렇고. 그랬는데 바로 대선이 끝나고 그 일주일쯤 후에 광화문에서 열린 그 노무현 관련 토크 콘서트에서 유시민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타박을 하는 거죠. 경선 때 왜 그렇게 독하게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재명이가 어떤 형태로 말을 했냐면은 그 저기 제가 이제 경선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그냥 들러리 쓴다고 나갔다 하면서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자기를 그때 후원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후원했던 사람들이 저도 그 당시에 10만 원 후원했습니다. 그 집 뽑아주려고 민주당에 가입도 했었고 저도 되지만 그때 지지했던 사람들이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정말 그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노가다판에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한 끼를 참아가지고 모았던 돈 10만 원, 5만 원, 이 돈으로 지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경선에 나선 거였는데 이 개새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굴하지만 말하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그냥 좀 뭐 그래 그렇게 물으세면 뭐 좀 그냥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제 그 당시에는 경쟁 관계였고 뭐 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했다 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그 당시에 능력이 안 됐는데 막 그냥 들러리로 그렇게 나갔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뭐 지를 위해서 저기 후원해줬던 사람들을 욕보이는 거잖아요. 그 이제 자 대표님은 그때 이제 바로 돌았었는데 저는 반 돌았었죠. 반만 돌았었죠.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더 있다가 6월 중순인가쯤에 아마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으니까 성남시청에서 그때는 김우준이 그 새끼가 성남시청 그 홀에서 또 사람들 모아놓고 또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했습니다. 그때도 무슨 소리 하나 들었는데 그때 또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미친 짓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저도 완전히 돌아섰죠. 저 완전 개새끼구나. 저 쓰레기구나. 제 생각은 그래요. 최소한 그걸 보고서도 그 이후로도 계속 지지를 했다면 그 지지하는 그놈들이 저 인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놈들이라니까. 근데 김인성이는 그러니까 그 새끼 이름도 씨발 인성이네. 그 김인성이는 그러고 나서 작년 9월까지 대장동 터져가지고 막 기사 쏟아져 나오고 한 그 9월 그때까지도 물고 빨았다니까. 그또 뭐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지금 나라가 그래요.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새끼가 저보다 50년들이라고 했으니까 저보다 6살 많네요. 그럼 6살 많으니까 당연히 학력고사 세대네요. 저하고 똑같은 학력고사 세대. 그 당시에는 저 때보다 더 이제 서울대학교가 더 대단했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더 대단했다기보다는 그냥 똑같지 뭐 어차피 학력고사니까. 전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놈들만 가는 데였잖아요. 그랬던 새끼들이 지금 꼬라지 보세요. 유튜브에서 저기 뭐야 뭐 좌고 우고 할 거 없이 스피커를 자취한다는 새끼들이 그 대부분 다 서울대 나온 새끼들 아니야. 특히 그 보수 스피커라고 하는 새끼들. 그 새끼들 지금 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그 새끼들이 사람 새끼들이에요, 그게. 정말 그런 새끼들이 나라를 위해서 털끝만큼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쳐 씨부리 가면서 양비론을 펼쳐가면서 코인이나 존나 빠는 그런 짓은 안 하지. 쓰리 같은 새끼들. 그 종편 나가는 패널, 그 새끼들 다 종편 나가는 새끼들 아냐.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끊임없는 개소리만 씨부리잖아. 그 민주당 측 패널 나오는 새끼들이 금방 들통날 거짓말. 그리고 분명히 그 화면에 어떤 뭐가 나오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거기에 반대되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안 해, 반론을. 나중에 그 정확한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런 새끼들한테 몰려가가지고 물개박수 쳐주고 저기 예리한 논평이다 기다렸다고. 그게 소위 보수의 수준이에요, 보수의 수준.
어제도 말씀드렸 저는 현재까지는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 만약에 진짜 이 나라가 그냥 자빠질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막 그냥 완벽하게 장담을 할 수는 없죠. 어차피 인생사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의 일이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불안해졌다가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좀 든든해졌다가 지금 저도 상황이 그래요. 이게 이런 어떤 뭡니까 이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어마무시한 흠결이 있는데도 국정원장이 되고 지금 또 나와서 나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의식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도 패널에서 잘릴까 봐서 엉뚱한 개소리나 쳐 씹으리고 있고 심각하죠. 그리고 어제 이제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은 나왔죠. 뭐 야당에서는 뭐 국민 감정 자극한다, 쉽게 말해서 감성팔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들 전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전공인데 원래 지금 국민의힘 이쪽 새끼들은 이런 걸 전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때까지 이걸로 지금 수십 년째 먹고 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종편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 물론 이제 아침에 요 새끼 요거 서영주 요 새끼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 감성팔이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건 그만둬야 한다. 아니 도움이 전혀 안 될 거라고 자기들이 인정을 하면 그만두라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움 안 되니까 그냥 하던 거 말던 거 냅두면 되잖아. 이 얘기는 일단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망정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주특기를 이제 우리 토끼 형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쭉 하루 종일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 종편 이 새끼들 야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비율로 따졌을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50% 정도를 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 방송 분량을 줄여요. 그리고 지지율하고 뭐 계속 사적 채용이라는 그 용어를 계속 쓰면서 그 보도를 분량을 늘려. 그 경중을 따졌을 때 이게 당연히 50%. 굳이 그래 이거는 어차피 말이 뭡니까 그래 대통령실 채용 문제는 냉정하게 문재인이 그 개새끼 때 민주당 빨갱이 새끼 정권 때 하고 비교를 하면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이걸 50% 하고 이걸 한 20%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말로. 이 정도를 해야 그나마 좀 봐줄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게 50%고 이게 20%야. 이 종편 새끼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 비중을 높여서 하면은 이제 얘들 말대로 진짜 이게 감성발이가 돼가지고 이게 국민들이 워낙 이 씨발 버러지 새끼들이다 보니까 종편에서 떠들지 않으면은 뭔 일인지도 모르는 것들이잖아. 진짜 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이게 심각해지니까 이거를 줄이고 사측 채용, 사측 채용, 사측 채용 해가지고 요거를 비중을 늘리더라고요. 정말 사악한 새끼들이죠. 주미애가 근 2달? 2달? 기어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래 아까 그 종편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열도 받고 그 제가 제목 그랬잖아요. 진짜 총반격이 맞아요. 총반격. 근데 이 인연이 나오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 얘가 다른 걸 몰라도 눈치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주둥이 닥치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봤어야 되는데 인연도 워낙 가볍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자기들 적폐 세력이 이길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얘가 이렇게 기 나왔다는 얘기는 지지율도 막 이제 30%도 곧 붕괴되고 할 거니까 얘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기어 나온 거예요. 그 보세요. 뭐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라니. 그 어제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토끼 형은 CPG기가 지금 제대로 돼 있어요. 근데 요 적폐 세력들은 GP도 그러니까 GP도 정확하게 안 돼 있고요. 좀 우습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 자기들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토끼 형은 이제 원래 토끼 형의 능력에 비해서 조금 낮게 잡아보고 있고 자기들은 워낙 세력이 크다 보니까 좀 높게 잡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도 믿고 있는 건 이겁니다. 아무리 종편이고 지라가 나대고 있어도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참지 못하고 기어 나온 거야. 인연도 대가리 졸라 나쁜 년이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이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 제가 이 진짜 이 우리나라 이 족속들이 왜 개돼지 버러지라고 계속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조그마한 그냥 한 동네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한다고 그게 뭐 식당이 됐든 뭐 아니면 뭐 다른 뭐가 됐든 동네에서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누군가가 친구가 누군가가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겠다고 가게를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해가지고 딱 개업을 했습니다. 5월 10일 날 딱 개업을 했어요. 동네의 자그마한 가게를.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가게도 최소한 3개월은 장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3개월 정도는 최소 3개월은 장사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가게를 열었는데 뭐 한 일주일 지났어. 장사가 안 돼. 에이씨 장사 안 되네.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접어요, 여러분. 하물며 아니 그래 동네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해도 최소한 3개월은 지나봐야
장사가 될지 안 될지 결판을 볼 수가 있는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한 달도 안 된 시점부터 잘하네 못하네, 거기 또 다 휩쓸려 가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최소한의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물이라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그럼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아니 5년 놔두고 저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그 2020년 1월부터 2년 반 동안을 그럼 씨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럼 다시 그 시절로 가고 싶나? 아니 그 시절로 다시 가기를 원해요? 아니 지금은 그 시절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진짜 지옥으로 간다니까. 여기서 토끼 형이 만에 하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좌절이 되면 진짜 지옥이라니까. 진짜 그렇게 살고 싶냐고. 아무리 씨발 진짜, 아니 그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연이 지금 나와서 나불대는 걸 보면서 좀 더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얘가 나서서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망했잖아. 그리고 아까 그 종편에서 이제 이걸 서울시 의회에서 일종의 그 국정감사 같은 거죠. 시정감사겠죠, 그러니까. TV에서 사장을 불러다 놓고 어제였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감사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저도 진짜, 와 진짜 나라가, 진짜 이거 진짜 개혁이 아니면 진짜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으면 저희 희망이 없구나를 느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누굽니까 요 이강택이 이 새끼, 아니 그래 이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했다네요. 예산각 이제 없앤다고 하니까 일제가 독립군을 토부라고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는 것 같다. 이제 뭐 도를 넘은 망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하니까 오히려 더 대들대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도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나, 저 빨갱이 새끼들에 대해서. 아무리 조작질을 하고 막 왜곡을 하고 하더라도, 아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난 5년간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서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다 보여주잖아.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아요. 진짜 이것들은 어떻게든 노력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나? 저도 이 보면서 이 새끼가 이렇게까지, 참.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짜 이런 족속들한테 진짜 뭐 민주주의고 뭐 이런 게 필요하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과연 이런 쓰레기 같은 족속들한테 우리 토끼형 같은 사람이 진짜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추미애를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좀 더 희망을 품었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또
뭐 일종의 절망 같은 게 또 드는 거죠. 아, 과연 진짜 이길 수 있을란가? 그리고 하나 더. 아니, 이 화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라이브 하면서. 이게 뭡니까? 그냥 아주 명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3년 전 정부 입장을 해가지고, 당시 통일부 부대변인이 혈흔 같은 거를 봤대요. 파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2019년 11월에. 근데 어제 정의용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범인들이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내서 흔적이 없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딱 대비를 시켜주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걸 보면서 3년 만에 말이 완전히 다른데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종편에서.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씨발, 진짜 아무리 개돼지라도,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딱 한 화면에서 이걸 보여주는데, 이걸 보고, 이게 논쟁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이게? 아니, 이걸 보면, 아, 이것들 완전히 쳐죽여야 될 빨갱이 새끼들이 맞구나. 그게 머리에 박혀야 되잖아. 아니, 이거 판단하는데 지능이 필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아니, 상식이 필요하냐고. 특별한 논리가 필요하냐고. 이건 본능이잖아, 본능. 아니, 이게 지금 3년 전에는 A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B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저거들이 정부가, 통일부가 지금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입장을 바꿨잖아. 이걸 한 화면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잖아. 나눠가지고. 이걸 보고서도, 정편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보수 쪽에서 나온 패널 새끼들도 아니 진짜 아니 지가 진짜 보수고 뭐 진짜 뭔가 좀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니 이걸 보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화면을 보고 이게 지금 이 새끼들이 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사악한지 이걸 갖다가 판단하는데 이걸 보고서도 이게 어떤 이 판단하는데 무슨 상식이나 논리나 지능이 필요한 거냐고 명확하지 않냐고. 지금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 이 새끼들이 지금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고. 3년 만에. 3년 전에는 분명히 혈흔도 있었고 흔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바닷물로 씻어내가지고 흔적이 없다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선이라고 했잖아요. 목선인데 바닷물로 씻어내집니까? 피가 낭낭한데 목선에 물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가능한 조건이 있죠. 목선에 페인트가 전혀 안 벗겨지고 도료가 방수가 되고 방청이 되는 최초의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면 그냥 바닷물로 씻어낼 수 있어요. 근데 도료가 벗겨지고 그랬다면 절대 바닷물로 씻어줄 수가 없지, 씨발. 아니, 상식이잖아. 바닷물로 그걸 어떻게 씻어내요? 목선인데. 목선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료가 완벽하게 초기 상태 그대로 있지 않은 이상 벗겨진 게 있고 하면 그쪽으로 스며든다고요. 그 스며든 걸 어떻게 바닷물로 씻어내냐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쳐 씹으는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게 말이냐고, 씨발놈들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막대기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있으면 페인트가 방수가 되는 페인트가 완전히 입혀져 가지고 그 상태 초기 상태 그대로면 그건 씻어낼 수 있어요. 근데 군데군데 벗기지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만약에 뭔가가 스며들었다. 그걸 물로 어떻게 씻어냅니까 이러고.
아니 씨발 이거 진짜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얘기를 해줘야 참 이런 걸로 종편에서 패널들 불러다 놓고 논쟁을 시키고 있어요. 논쟁을. 아니 이게 진짜 지능이 필요하냐고 이게 지능이 필요하냐고 이게 이 분명히 봐 3년 전에 통일부에서는 이 살인을 한 여러 가지 이 흔적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정의용이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피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냈대요. 그래서 흔적이 없었대요. 아니 도대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냐고. 아 나 진짜. 그리고 보세요 그래 윤영찬이도 하잖아. 그 당시에 합동 신문 과정에서도 그게 다 드러났다고 났고요. 신문 조서에 그 당시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살인을 저지른 어부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선상을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페인트 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흔적이 남을 수가 없죠.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씻어냈다면 어떻게 흔적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화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논쟁거리가 된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얘기했듯이 아니 이 봐세요 이 목선이잖아. 아니 페인트 칠을 아니 그러면 이 저 뭐야 이 배 안에 전체를 다 도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도색을 또 뭘로 했을까요? 그 물은 바닷물 섞어가지고 했나? 아니 최소한 이 도색을 하려면 바다 위에서는 못할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위에서 어떻게 도색을 해?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도색을 했다 칩시다. 그럼 그게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완전히 다 말라요? 배 위에 있었는데 바다 위에 있었는데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누군가는 나서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안 해. 아무도. 말을 갖다가 180도 바꾸는데도 아 그래 빨갱이 새끼들은 원래 그런 새끼들이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는 열은 받지 마. 뭐 그냥 그러니 해요. 그 새끼들 이 새끼들 원래 본성이 그러니까. 그런데 소위 그래 국민의힘에서 나온 새끼들 또 보수라는 새끼들 뭐 최병묵이니 뭐 이동훈이 뭐야지 이현종이니 아니면 그 나머지 다 했어. 아니 뭐가 그리 두려운데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어? 씨발 그래 정편에서 안 불러주면 그래 밥집 끊기가 봤어. 에이 버리지 같은 새끼들. 정말 그래. 이런 수준의 참. 참. 그리고 그 어제 MBN에서 단독 해가지고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때 저거들은 지금 흉악범이라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있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 중범죄 기순자가 있었대요. 근데 북송 안 시키고 재판을 받았대요. 재판받게 했대요. 근데 또 이 얘기는 또 어디에서도 보도를 안 해. MBN에서 이 빨갱이 새끼들인데 이거 왜 이런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딱
단신으로 그냥 얘기하고 끝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러면 패널로 나온 새끼들이라도 이걸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해.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도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믿는 사람은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하고 김건희 3명. 근데 이번에, 이제 이상민이까지 4명. 그 외에는 저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들이 분명한 거는 워낙 이런 언론 플레이에다가 조작질에다가 막 해가지고 이러면서 너무 성급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그 점하고, 이 토끼형에다가 한동훈이하고 이상민이하고 또 밑에 검찰, 아직은 아직은 아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 뭐 국민의힘, 아유 참 씨발. 그리고 오늘 대구조선 얘기를 했죠. 이것도 보세요. 어, 그냥 지금 장관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하고 이상민이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김인철, 지명자, 교육부 총리, 그리고 정호영이 이렇게까지 딱 들어왔었어야 됐었어. 그런데 이 둘이 낙마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딱 이 4명 외에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4명 외에는.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왜 측근을 계속 쓰나? 검찰을 쓰냐? 그냥 대충 그냥 대통령 할 거였으면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리셋시켜 보겠다는 그 확실한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보면 딱 특히 이 2명 외에는 우리 토끼형 의도대로 지금 따라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2명 외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국정홍보가 동료. 아니 이거는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아서.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둘 외에는 나머지들이 어떤 형태로든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소극적이라는 얘기. 결국에는 그 소극적이라는 게 뭡니까?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지. 저체표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보세요. 국토교통부 그 원희룡이 그 개새끼 그거. 아니 뭐 오늘 아까 듣진 않았습니다만 또 김현정이 그 개쌍년 한 프로에 나와가지고 뭐 썸네일을 보니까 아니 뭐 우리 토끼 형한테 뭐 문 닫아 걸고 막 뭐 쓴소리를 하겠다고 그런 개소리를 쳐 씹으랬더라고요. 아니 씨발놈이 미쳤나 이 개새끼가. 네 앞가림이나 하라고 씨발놈아. 이 족같은 새끼가 화물연대 씨발 그걸 거기서 제대로 했으면 아유 상황이 이것보다는 좀 더 나아졌지. 이 족같은 새끼가. 아유 진짜 씨발. 그래놓고 뭐 쓴소리를 한다고 이런. 나 진짜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폐 세력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같은 저 쌍년도 나와가지고 지금 나대고 있는 거고, 그게 저는 희망의 징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을 애초에 다 예상하고 있었고, 단지 그러니까 조금씩 그 늦어지거나 핀트가 조금씩 어긋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인원을 채용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얘기했듯이 임명된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 토끼형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 토끼형 라인이 사람이 아니었던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원래 인생사가 그렇잖아. 근데 저는 어쨌든 어, 뭐 아까 그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그 스타 장관들 많이 나와야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장관들이 지금 안 나서고 있다는 얘기, 안 나서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중간에 끼가지고 이쪽 저쪽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 한동훈이하고 이상민이 둘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개소리를 쳐 씹으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1차적으로 국민의힘 쪽에 있는 새끼들이 패널로 나왔으면 여기서 1차적으로 좀 걸러줘야 되는데 이거 전혀 작동 안 하죠. 1차 필터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 수석들 있고 하잖아요. 홍보수석이 있고 정무수석도 있고. 여기서 또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2차 필터링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 지금 우리 토끼 형이 한동훈, 이상민하고 이 세 명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정확하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 명이 어쨌든 보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니 그래 막말로 아니 그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뭡니까
극복해내고 돌파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 방법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여기서 돌파가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막혔다. 나라 자체가 그냥 끝인데 뭐. 그 오늘 그래 이제 출근길에 또 지지 응답이 간단하게 있었죠. 그 뭐 옐런 미 재무장관 접견 뭐에 대해서 물으니까 합의된 의제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 한미 동맹을 정치 안보 동맹에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구체화시키는 바이든 방한 때 협의했던 내용에 관해서 좀 더 진전된 얘기들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공권력 투입 시기는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아 그래 그 아까 그 저기 다 대표님이 그러던데 저도 그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그 며칠 전에 그 경찰 쪽에서 그 이준석이 이 수사하는 거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뭐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 다 대표님의 어떤 진단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죠. 아까 그 장관들 얘기도 했잖아요. 이 적폐 세력들이 워낙 지금 그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하니까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딱 지금 처음부터 했던 게 뭡니까? 공무원 조직을 갖다가 조지는 걸로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어 어떻게든 지금 뒤로 미루고 있지 않나. 왜냐면 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뭐 탄핵하고 뭐 얘기를 하니까 탄핵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자신감도 분명히 좀 충만히 있죠.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분명히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 다 모일 때까지. 그러니까 추미애까지 이제 여기 딱 모이잖아요. 제가 믿는 건 이겁니다. 이때까지 이게 이렇게 다 처리가 됐고 그 김갑수 할배 말 맞다나 빨갱이 김갑수 할배 맞다나 시간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저 100% 동의하거든요. 이때까지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만약에 여기서 좌절할 거였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거다. 이거는 제가 뭐 종교를 믿고 안 믿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조를 그려보면 토끼형, 한동훈, 이상민 그리고 검찰의 우리 토끼형 라인 이거 타고 그 나머지 모든 세력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 토끼형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응원하는 사람은 현재 나하고 다 대표님밖에 없다는 거.
딱 진영이 이렇게 딱 나뉘어 있잖아요. 세력으로는 너무도 지금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이걸 다 뚫고 왔어요, 여기까지. 우리 토끼 형이. 그걸 믿어야죠.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친구는 없습니다, 지금. 아, 저도 보세요. 저도 뭐 그래, 이렇게 뭐 영상 올려봐야, 기껏해야 뭐 한 50회, 60회인데, 제가 또 그래, 뭐 막말로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힘이 되겠어?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저 씨부리는 거지. 분풀이도 할 겸, 스트레스도 풀 겸. 그러나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게 싸움이죠. 아니, 모든 게 그렇잖아요. 개벽을 하려면, 인고의 세월, 그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그,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받쳐주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으로나마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